문을 여니 오래된 약 냄새가 먼저 나를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스며나온 한약 봉지와 파스 냄새가 복도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말라붙은 국물 자국, 젖은 행주 한 장.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한숨처럼 새어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 시작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찬장 안쪽 깊은 데서 은은히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접시들이 서로 부딪히는 아주 작은 소리. 그 안에는 금이 간 청자 접시 한 쌍이 있습니다.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가 건넸던 그것. 닦을 때마다 금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 느낌이 이상하게 제 마음속 균열과 닮아 있었습니다. 오프닝 장면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새벽빛이 얼어붙던 날 어디선가 누군가 제 이름을 낮게 부르던 소리. 그리고 그 아이를로 시작되다 입술 사이에서 끊긴 문장. 그 다음을 들었을지 못 들었을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기억이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저는 일부러 물소리를 키웠습니다.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은 늘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괜찮다, 오늘도 하는 만큼만 하자. 그렇게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머니 죽 끓였습니다. 속 편한 걸로요. 묽게 했느냐? 네, 쌀은 반만 대신 단호박 조금 넣었습니다. 단 건 소화에 안 좋아. 괜히 입만 버려. 말끝이 차갑게 부딪혔습니다. 어머니의 말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답만 있지 위로는 없었습니다. 저는 끓는 냄비를 덮어두고 어머니 방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고집스럽게 한 줄기만 들어와 침대 머리맡 성경책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어 손을 빼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손을 잡을까봐. 아니면 제가 잡지 않을까봐. 손주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린대요. 가족 그림 그리기.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미리 말하니. 가족이래서요. 어머니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넌 괜히 그런 걸 기대하지 마라. 애들은 그리는 대로 그리는 거지. 말은 이렇지만 어머니의 눈동자는 잠깐 반짝였습니다. 손주의 말만 나오면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을 저는 알아챘습니다. 알아챌수록 더 서늘해졌습니다. 내 마음도 이렇겠지. 흔들렸다가 제자리. 그 제자리가 어디였는지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 거실에서 남편의 기침소리가 얕게 났습니다. 출근 전 신문을 넘기며 일부러 소리를 내는 버릇. 나 여기 있다. 고집스러운 존재감이었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끌고 나가 테이블에 미역국을 놓았습니다. 어제보다 덜 짠데. 어제는 어머니 입맛에 맞추느라 좀 세게 했어요. 그 입맛에 맞추려고 내 입맛을 잃지 마. 그렇게 쉬우면 좋겠죠. 말하고 나서 저는 바로 후회했습니다. 남편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신문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침묵이 방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 침묵에서 나는 소리를 저는 압니다. 오래전 잃은 것들, 말하지 못한 사과, 서로의 편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밤들의 소리.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혼잣말이 목구멍까지 올랐지만 저는 대신 숟가락만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꺼내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젖은 수건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바닥의 회색 타일에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손주의 흰 티셔츠를 턱 밑에 대고 햇빛 냄새를 미리 맡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묻히고 오겠지. 이상하게 그 생각이 기분 좋았습니다. 아이가 무언가 묻혀온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반면 어머니 방의 베개 커버는 약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삶아도 빠지지 않는 냄새.
저는 커버를 펴며 어머니의 머리 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가끔 그 자국이 제 얼굴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눌리고 눌리고 끝내 남는 자국. 너 오늘 시장 가느냐? 네. 생선하고 잡채 재료 좀 사오려고요. 잡채는 가늘게, 당면은 너무 불리지 마라. 지난번엔 퍼지게 삶았더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편리했습니다. 그 말 뒤로 제 표정과 목소리를 숨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이상하게 혀끝에 걸렸습니다. 내가 숨기는 건 표정뿐일까, 마음일까, 아니면 기억일까? 문득 찬장 속 청자 접시 생각이 났습니다. 닦아야 하는데. 접시를 꺼내면 금 사이로 손끝이 미끄러집니다. 처음 금이 갔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결혼 첫 해 추석 전날 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그건 그렇게 닦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던 순간 놀라서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가느다란 금이 한 줄 생겼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금간 그릇은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속뜻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다 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엄마. 손주가 현관을 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체육 시간에 뛰었는지 볼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땀 냄새, 연필가루 냄새, 교실 먼지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가족 그림 그렸는데 할머니 얼굴은 좀 어렵더라. 왜? 눈이 자꾸 내려가. 슬퍼 보여. 근데 할머니는 나보면 웃잖아. 응. 웃지. 그런데 엄마는 왜 가끔 울어? 엄마가 언제 울었어? 새벽에 부엌에서. 물소리가 커질 때. 아이의 말은 칼끝 같았습니다. 정확해서 아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은 습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문틈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 사이로 눈길이 잠깐,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어머니의 눈에서 두 가지 표정을 보았습니다. 질투와 연민. 아마도 둘 다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라는 말이 또 목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물컵을 가만히 닦았습니다. 닦고 닦아도 한 줄 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비늘이 반짝거리는 고등어 2마리, 부추 1단, 당근 1개, 양파 작은 것 2. 무게가 손목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코끝에 빗방울이 닿았습니다. 하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울 준비를 했다는 듯 잿빛이었습니다. 비 오면 관절이 쑤신다. 어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거실에 낮은 음악 소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점심 이후로 틀어놓은 라디오 채널. 진행자의 건조한 웃음이 공기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비 오려나 봐요. 온다더라. 양말 말려둔 거 치워라. 젖겠다. 네. 그리고 내일은 내 생일이다. 괜히 크게 하지 마라. 조용히 지나가자. 어머니가 스스로 생일을 말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헛것을 본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생일. 저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일까요? 아니면 손주. 혹은 어머니 자신. 저는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충 밥상을 차리고 잡채에 불 조절에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당면을 씹어보며 탱글함과 부드러움 사이에 젓가락을 세웠습니다. 고사리의 쓴맛이 어머니의 표정을 닮아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젓가락 소리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2번 되묻지 않는 사람이라 질문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접시에 있는 달걀 지단만 골라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잡채를 한 젓가락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번엔 퍼지지 않았네. 네. 덜 불렸어요. 그래. 내일 케이크 작은 거 하나만 사올게요. 손주랑 촛불만 불어요. 그런 건 필요 없다. 괜히 돈 쓸 필요 없어. 네. 대신 사람은 몇 온다. 누가요? 말해 뭐하냐? 올 사람은 오는 거지. 그 대답은 질문을 닫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중요한 건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 표면에 제 얼굴이 뒤집힌 채로 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잊어버린 얼굴. 잔의 가장자리에 입술을 대는 순간 찬장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피할 수 없이 선명한 소리. 사각, 사각. 청자 접시가 서로를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문을 열었습니다. 접시를 꺼내 들고 금 사이를 엄지로 따라 문질렀습니다. 금은 멈춘 듯 보였지만 사실 안쪽으로 자라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깊이. 그건 왜 꺼내느냐? 어머니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냥요. 닦아야 할 것 같아서요. 닦는다고 새 것이 되나? 적어도 덜 지저분해지죠. 덜. 지저분. 어머니가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구나. 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덜 지저분한 마음으로 덜 무너진 얼굴로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말이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닦던 손이 멈췄습니다. 물기 속에서 금이 한 줄 더 생겨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착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내일이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예감을 거의 확신처럼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졸기 시작했고 아이방 문틈으로 낮은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저는 부엌등만 켜둔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등이 시려워 컵을 쥐었는데 물은 이미 미지근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타일 위로 떨어진 물방울이 퍼져서 별 모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3번. 손끝이 금을 더듬듯 망설였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그 말이 이번엔 목을 넘어 마음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생일, 사람. 올 사람은 오는 거지. 어머니 말의 마지막 장면이 머릿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오래전 병실 유리창 너머로 얼어붙던 새벽빛. 그 아이를로 끊겼던 문장. 내일 그 다음을 누군가 이어 말할 것만 같았습니다.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부엌등이 습기 속에서 조금 흐려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찬장을 열어 청자 접시를 다시 넣었습니다. 금이 바깥쪽으로 반짝이고 안쪽으로 어두워졌습니다. 문을 닫자 사각사각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멈춘 건 소리뿐, 금은 거기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누군가가 그 금의 이름을 부를 것 같았습니다. 내일 조용히 지나가자. 어머니가 저녁에 했던 말을 저는 낮게 따라 해보았습니다. 조용히는 얼마나 조용해야 조용한 걸까요? 사람 하나의 이름을 바꿔놓을 정도로 조용할 수 있을까요? 그때 현관에서 아주 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한 소리. 늦은 밤에 오는 건 보통 예고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빗소리, 약 냄새, 젖은 빨래, 차가운 잔, 그리고 찬장 속 금.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균열이 내일을 기다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와라. 올 사람은 오겠지. 아침 공기는 유난히 눅눅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아직 젖은 듯 흐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미리 썰어둔 당근이 말라붙어 있었고 어머니의 방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칠순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집엔 축하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한순간 퍼졌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게 꼭 이 집의 분위기 같았습니다. 순간 반짝 따뜻해지지만 금세 식어버리는 마음. 일찍 일어났네. 어머니가 문을 열며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얼굴이었습니다. 생신이라 미역국 끓였어요. 그걸 또 했어? 안 하면 서운해 하시잖아요. 서운할 일 없어. 나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의 손끝은 식탁 가장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 작은 손짓이 기대와 외로움이 함께 묻어난 동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손님 오신다고 하셨죠? 말했었나? 누구세요? 오면 알겠지. 그 말이 다시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이 집에서 오면 알겠지라는 말은 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신호였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은 언제나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고 분명한 소리. 어머니는 TV 소리를 조금 줄이더니 굳은 표정으로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지 말고 문 열어. 현관문을 열자 문 앞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님 댁, 그러니까 큰며느리였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오랜만이야라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왔구나. 어머니의 말은 짧고 단단했습니다. 이제야 찾아뵙네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저는 얼떨결에 케이크를 받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케이크 상자 옆에 청자 접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닦아두었던 그 금이 간 접시. 하필이면 오늘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이 접시 아직 가지고 계셨네요. 큰 며느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결혼식 때 받은 거잖아요. 저도 기억나요. 그때 언니가 아기 가졌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 말이 공기 속에서 흩어지기도 전에 어머니의 젓가락이 딱 부딪혔습니다. 짧은 소리. 그러나 그 한 번으로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 얘긴 왜 하니? 아, 그냥 옛날 생각나서요. 옛날 얘긴 그만하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기 가졌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 문장 하나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다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때 언니가 병원 다녀온 날 참 힘들어 보였어요. 다들 걱정했었는데 결국엔 잘 됐잖아요. 잘 됐잖아요. 그 말이 내 귀에 박혔습니다. 무엇이 잘 된 걸까?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 내 품은 비어 있었는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한 장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만 분위기를 모른 채 케이크 위에 초를 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이 7개야? 55개지. 어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아.
한 번에 못 불겠는데. 아이의 말에 모두가 웃는 척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얇아서 숨만 쉬어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큰며느리는 설거지를 돕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부엌에 둘만 남았습니다. 물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덮었습니다. 그녀가 문득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날이라니? 그날이요. 지은이 태어나기 전.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접시가 미끄러지며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큰 며느리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궁금해서 저희 시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던데 그날 언니가 많이 울었다고. 그만해. 언니. 그만하라고 했잖아. 물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수돗물 아래에서 접시를 붙잡은 제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닦으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거실에는 초 냄새가 남았습니다. 케이크는 반쯤 남아 있었고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부엌 한쪽에 서서 그 케이크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날의 병원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 흰 벽, 그리고 얼어붙은 손끝. 그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굳어갔는지 그 모든 게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잘 됐잖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 무엇이 누구에게 잘 된 걸까? 저는 케이크 상자를 덮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날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는데. 밤이 깊어졌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 어머니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 안에서 어머니가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일쯤이면 오겠지. 그래, 와야지. 그 아이도 이제 알아야 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 어머니가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밤중에 뭘 그렇게 하느냐. 그냥 생각 좀 하느라. 어머니의 눈이 잠시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한 복도,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달빛이 흘렀습니다. 그 빛이 꼭 금이 간 청자 접시 위의 선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누가 오는데요, 어머니? 그러나 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불빛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식탁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흘린 눈물이 식탁보에 구김처럼 남아 있었고 부엌 한켠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아직도 완전히 치워지지 않은 채로 반짝였습니다. 전기 주전자의 불빛이 은은하게 깜빡이며 끓어오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제와 오늘의 경계를 겨우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가늘게 남아 있었고 골목 끝 가로등 밑에는 무릉덩이에 반사된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마치 내 마음 같았습니다. 조용히 흔들리다가 이내 제자리를 잃어버리는. 엄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새벽 기차를 타고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갑자기. 오늘 어머니 생신이셨다면서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엄마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며 부엌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에 아직 여행 가방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너 잠도 못 잤을 텐데. 엄마 손 괜찮아요? 다쳤다면서. 컵이 미끄러졌어. 괜찮아. 지은은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누가 왔었죠?
누가? 큰엄마가 어제 나한테 연락했어요. 오늘 가면 뭔가 알게 될 거라고.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큰며느리의 말. 그 아이를로 이어질 뻔한 그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설거지 수건을 쥐었습니다. 어제 어머니 생신이었어. 그냥 가족끼리 밥 먹었지. 그냥 밥만 먹은 얼굴은 아닌데요. 지은의 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닮았습니다. 눈빛, 입술, 말의 어조. 모든 게 내 젊은 시절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앞에 서면 숨겨둔 진심이 가장 먼저 드러나 버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나보면 피하세요? 그런 적 없을 텐데. 있어요. 어릴 땐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알아요. 뭘 알아? 그 눈빛요. 내가 아닌 누군가를 보는 것 같은 눈빛.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이 집에선 언제나 물소리가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대신 흘려보내는 말, 대신 씻어내는 기억. 지은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그 물음은 칼날처럼 조용히 내 마음을 잘랐습니다. 숨긴다는 건 언제나 나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게 될 딸은 나를 이해할까? 아니면 원망할까? 나는 그 답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의 약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복용 후 휴식이라고 적힌 메모가 손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히 말했다. 지은이 내려왔냐? 응. 어젯밤에. 그 애한텐 말하지 마. 괜히 복잡해진다. 뭘 말하지 말라는 건데? 너도 알잖아. 엄마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그 말이 도리어 더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랬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등은 마치 오래된 벽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벽 뒤에 갇혀있던 내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뭘? 당신이라도 내 편이라고. 그 말 한마디. 지나간 일 가지고 뭐하러. 지나갔다는 말 너무 쉽게 하네. 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매던 손을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쿵 하고 닫힌 문소리. 그 안에는 서운함, 미련 그리고 무력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빗방울이 멈춘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자 접시 위로 빛이 닿자 금줄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내 손에 새겨진 주름 같았습니다. 세월의 금 숨겨진 상처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침묵해야 할까? 그 순간 딸 지은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병원 앞에서 찍힌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뭐예요? 그건 아빠는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 얼굴이 너무 슬퍼요. 나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눈물이 따뜻했습니다. 30년간 묻어둔 이름이 가슴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잊을 수도 없던 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기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나로서 그날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진실이 상처를 남기더라도 거짓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할 테니까.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온 뒤의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된 기억을 씻어내듯 맑았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침묵하지 않겠다. 그날 저녁 부엌 등 아래에서 나는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받은 퇴원 확인서와 함께 있던 낡은 봉투.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지켰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오해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그래도 괜찮다고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로서 살기로 한 오늘이 시작이니까. 지은이 내려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집 안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었고 대신 방문 너머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햇빛이 거실 깊숙이 스며들어 오래 닫혀있던 공간에 먼지가 일렁였습니다. 나는 그 먼지 속에서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할머니랑 얘기했어요. 지은이 조심스레 부엌 문턱에 섰습니다. 무슨 얘기? 그냥 할머니가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너무 늦게 진심을 말하면 죄가 된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 쥐고 있던 수저가 미끄러졌습니다. 금속이 싱크대 바닥을 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말을 왜 너한테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할머니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피하지 않으시고 나를 똑바로 보셨어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엔 무언가 불안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지은이 웃는 얼굴이 낯설다는 건 내 안 어딘가가 너무 오래 닫혀 있었다는 뜻이겠죠. 점심 무렵 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흰 스웨터 위에 얇은 쇼를 걸친 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음 속엔 묘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 할머니, 너랑 시장 좀 다녀오자. 제가요? 엄마가 아니라 너랑 가고 싶구나.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이 어머니의 굳은 표정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동안 어머니에게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있었던가.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걷고 지은은 그 옆에서 팔을 내밀어 잡아주려다 망설였습니다. 마치 서로를 이해하기 직전의 거리 같았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오후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생선 사왔어요. 할머니가 직접 고르셨어요. 어머니가요? 응. 살은 부드럽지만 가시가 많다면서 사람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어쩐지 미묘한 미소가 비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가 조금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뒤늦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한 사람처럼. 지은아, 이거 좀 손질해라. 네, 할머니. 지은은 부엌으로 들어와 생선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닿은 생선 비늘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옆에 서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얘기 하시던? 옛날 얘기요. 젊을 때 며느리랑 참 많이 싸웠다고. 그게 나 얘기겠지. 그런가 봐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애는 끝까지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그 말에 손끝이 멈췄습니다. 지은은 내 표정을 살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엄마가 할머니 미워하지 않았던 거. 넌 뭘 알아? 엄마가 나한테 보여준 사랑 보면 알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참아낸 눈물, 그리고 견뎌낸 침묵들. 그 모든 것들이 부엌의 작은 물소리 위로 흩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 어머니는 식탁에 앉자마자 지은에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항상 나에게만 시키던 일을 어머니가 직접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오니까 이 집이 좀 밝아졌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 내 엄마 덕이지. 순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엄마 덕이지. 그 말을 어머니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아. 네. 너는 내 엄마를 닮았구나. 어디 가요? 참고 견디고 그래도 웃는 거. 그 말에 지은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잃어버린 무언가가 다시 피어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로에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은은 내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가 나한테 이런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사람은 누구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그 말, 내 할머니가? 응. 엄마, 할머니가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청자 접시 위로 달빛이 스며들며 반짝였습니다. 그 금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이어지는 선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은 잠시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은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어머니의 젊은 날과 나의 지난 세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을 본 것 같다. 그리고 내 안에도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피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동반자 내 딸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 아침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밤새 내린 비는 말끔히 그쳤고 하늘은 오랜만에 맑게 열려 있었다. 그런데 그 맑음이 오히려 불안했다. 이런 날은 늘 무언가 터졌다. 나는 빨래를 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수건의 보드라움이 잠시 위로가 되었지만 머릿속엔 어머니의 방에서 들리던 전화통화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그 아이도 이제 알아야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그 아이라니 누구를 두고 한 말이었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점심 무렵 어머니 방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는 조심스레 문 앞에 섰다. 어머니 뭐 하세요? 별거 아니다. 정리 좀 한다. 문틈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류 봉투, 편지, 낡은 사진들. 그중 한 장의 사진 끝자락이 살짝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나였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엔 나와 아기만 있었고 그 아기는 지금의 지은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이 사진 뭐예요? 그건 오래된 거다. 언제 찍은 건데요? 그만 물어라. 어머니는 손끝으로 사진을 움켜쥐며 봉투 속에 넣었다. 그 동작이 너무 급해서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두려워졌다. 어머니, 혹시 지은이랑 관련된 건 아니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때 문틈 사이로 보인 어머니의 눈빛이 내 마음을 찢었다.
그건 분명 숨기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손에 낡은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건 뭐예요? 그게 뭐야? 할머니 방에서 나왔어요. 봉투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세게 쿵 하고 뛰었다. 지은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글씨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다. 지은아, 너를 지키기 위해 내가 죄를 지었다. 그날 그 아이를 보내지 않았다. 그 아이는 지금 내 곁에 있다. 나는 편지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이건 내가 볼 게 아니야. 왜요? 내 이름이잖아요. 나한테 쓴 편지잖아요. 그만해, 지은아. 엄마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 아니, 알았던 것 같기도 해. 지은은 울먹였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할머니가 보냈다는 그 아이. 그건 말이 목에서 걸렸다. 숨이 막혀서 단어 하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만해라. 그 애는 죄 없어. 할머니, 내가 잘못했다. 내 엄마는 아무 죄 없다. 그 말에 지은과 나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끝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했다. 그날 내 엄마가 아이를 잃었을 때 나는 그 아이를 보냈다. 근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살아있다고. 그 말에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래서 내가 데려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아이가 내 딸이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아이가 내 딸이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땐 그게 옳다고 믿었다. 며느리의 죄책감을 덜어주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덮고 싶었던 거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애를 살렸다는 게 나의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게 또 다른 죄가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바닥을 짚으며 힘겹게 일어났다. 어머니, 왜 그걸 지금 말씀하세요? 이제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나 더는 숨기고 싶지 않다. 눈물이 쏟아졌다. 지은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나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지은아, 내가 엄마 딸인 건 변하지 않아요. 누가 날 낳았든 나 키워준 사람은 엄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이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참 오래된 죄의 무게 같았다. 밤이 깊었다. 거실에는 아무 말도 남지 않았고 대신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히 흘렀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청자 접시 한 쌍을 꺼냈다. 그 접시 사이의 금줄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속삭였다. 이 금은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깨졌지만 버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천천히 두 접시를 맞대어 찬장에 넣었다.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다. 하루가 지났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어제의 밤에 머물러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이 식은 채 남아 있었고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바람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부엌 한쪽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쥔 수건이 젖어 있었지만 언제부터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그 아이가 내 딸이다. 그 말 한 줄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시간, 견뎌온 인내, 그리고 지켜왔다고 믿었던 사랑까지도.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어제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얼굴엔 슬픔보다 불편함이 더 깊게 묻어 있었다. 당신 다 들었지? 들었어.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잖아. 지은이한테는 뭐라고 했어? 아직 아무 말도 못했어. 그게 좋겠어. 괜히 아이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자.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자고.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지은이는 아직 이해 못해.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고 절망의 비명이었다. 당신은 늘 그렇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덮고 기다리면 잊힌다고 믿고. 근데 당신은 몰라. 그 기다림이 어떤 고통인지. 남편은 신문을 들고 있었다. 신문지의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침묵은 언제나 나를 더 고립시켰다. 오후가 되자 어머니의 기침이 심해졌다. 지은이 얼른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부엌에서 손을 씻다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지은은 이불을 덮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다. 약은 드셨어요? 그런 건 내 엄마가 챙길 일이지. 그 말이 또다시 내 마음을 베었다. 지은은 어머니 대신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엄마, 할머니가 오늘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모시고 갈게. 나도 같이 갈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단호함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 아이가 이제 나를 대신해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슬펐다. 병원 대기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규칙적인 시계 초침 소리. 그 모든 게 30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다. 옆자리에 지은은 조용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 폐렴이 심해지셨네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지은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엄마, 병원에 모셔두자. 그래야겠지.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 병원 안 간다. 어머니 지금 상태로는. 됐어. 내가 가면 이 집이 또 무너진다. 어머니. 이젠 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지 마라. 그 말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그건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허공에 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흐릿했다. 모든 게 낯설었다. 이 길도 이 집도 이 사람들도.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그 뒤를 따랐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무거운 정적이 귀를 압박했다. 탁자 위에는 어제 어머니가 덮어두었던 편지가 있었다. 그 편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종이를 잡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그러지 못했다. 내가 찢고 싶은 건 종이가 아니라 내 안의 기억이었다.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소리. 아이를 잃으셨습니다. 그 문장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니. 밤이 되었다. 지은은 어머니 옆에서 잠들었다. 나는 혼자 부엌으로 나왔다. 찬장 문을 열어 금이 간 청자 접시를 꺼냈다. 그 금이 어제보다 더 선명해 보였다. 손끝으로 그 금을 따라 문질렀다. 금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이젠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지네.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스스로에게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이젠 낮은 신음처럼 들렸다. 그 소리 속엔 미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작별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나는 찬장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그 말은 간절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되물었다. 정말로 붙잡고 싶은 건 어머니일까 아니면 내 잃어버린 시간일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부엌등을 껐을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달빛이 접시 위를 스쳤다. 그 빛은 마치 균열 속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용서 같았다. 하지만 아직 내 마음은 그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밤새 어머니의 기침이 이어졌다. 그 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딪히는 것처럼 약하고 길었다. 지은은 새벽까지 어머니 옆을 지켰고 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손닿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찻잔, 약봉지, 미지근한 물컵 하나. 달빛이 그 위를 스치며 부서진 기억처럼 흔들렸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아이가 내 딸이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지만 이상하게도 어딘가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적어도 이제는 진실을 마주했다는 그 단 하나의 사실만큼은. 아침이 밝자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은도 나를 따라왔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다. 창문 밖에 햇빛이 하얗게 쏟아져 들어와 그 얼굴을 거의 덮어버릴 정도였다. 나는 그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그러나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어머니, 왔구나. 그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세월의 끝자락 같은 고요함이 스며 있었다. 이제야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젠 말 안 하셔도 돼요. 쉬세요. 아니다. 나는 내게 사죄해야 한다.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하게 떨리는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 해방의 빛이 섞여 있었다. 그날 내가 울부짖던 병실이 아직도 생각난다. 그만요. 그날 의사가 말했지. 아이를 잃었다고. 그런데 아이는 숨이 붙어 있었어.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땐 그게 내게 더 좋을 거라 믿었다. 넌 너무 약했어. 그 사실을 알면 무너질까봐 내가 그 아이를 대신 품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오래된 죄의 무게처럼 천천히 흘러내렸다. 지은이를 키우면서 매일 생각했어. 이건 내 죄의 대가다. 그 애가 자라서 내 얼굴을 닮을 때마다 그게 기쁘면서도 너무 미안했어. 지은이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다가왔다. 할머니.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내 손자처럼 자라야 했는데. 나는 거짓말로 널 품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저한텐 할머니예요. 지은은 그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얼마나 약한지 마치 눌렀다간 부서질 것만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됐어요. 이젠 다 알았으니까. 아니, 아직. 네. 넌 나를 미워해야 해.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질 거야.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이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래도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니 그게 나를 살린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여자였다는 걸. 며느리이기 전에, 어머니이기 전에 그저 실수한 한 인간이었음을. 나는 손을 잡은 채 울었다. 어머니의 손끝이 천천히 떨렸다. 그 떨림이 점점 잦아들었고 그 손이 내 손 위에서 조용히 멈췄다. 어머니.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병실의 공기가 멈췄다.
모니터의 소리가 길게 울렸다. 지은이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병실의 불빛이 희미해졌다. 창문 밖으로 석양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빛이 어머니의 얼굴 위에 닿아 마치 금이 간 청자 접시처럼 은은히 빛났다. 나는 그 곁에 앉아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 그 금도 예뻐요.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다 완벽할 필요 없다는 걸. 지은이 내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따뜻함에 가까웠다. 장례식 날 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서 접혀있는 손수건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내 딸 같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제야 어머니의 진심이 완전히 전해졌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용서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 그건 한 여자의 삶 전체였다. 장례가 끝나고 집안은 낯설 만큼 고요했다. 검은 상복들이 차례로 벗겨지고 꽃향기가 빠져나간 자리엔 오래된 약 냄새만 남았다. 마당엔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며 문풍지를 흔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이제 됐다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어머니의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 있던 메모 한 장. 내가 내 딸 같았다. 그 문장을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글씨에 눌린 자국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 작고 흔들린 글씨가 내게 남은 마지막 온기였다. 며칠 후 지은이 짐을 챙기며 말했다. 엄마, 한동안 이 집에서 지낼게요. 할머니 방도 정리하고 싶고요. 괜찮겠니? 마음 힘들지 않아? 힘들어요. 근데 엄마 혼자 두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찻잔 2개를 꺼냈다. 그 찻잔은 어머니가 예전에 쓰시던 거였다. 잔 표면에는 미세한 금이 여러 줄 그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 왜 웃어요? 이제 금이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아서. 왜요? 이건 흠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문이니까. 지은은 말없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했다. 서랍에는 편지 봉투 몇 개와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그중 한 장은 내가 젊은 시절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옆에는 젊은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지만 그때는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유골함 옆에 조용히 두었다. 어머니, 이제 그 아이는 잘 자랐어요. 그리고 저도요. 그 말에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 이해가 뒤늦게 도착한 따뜻함이 내 마음을 서서히 감싸고 있었다. 며칠 뒤 봄비가 내렸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며 집안을 채웠다. 지은은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엄마, 나도 언젠가 아이 낳으면 그 아이 이름은 할머니 이름에서 한 글자 따올래요. 그래, 그거 참 좋다. 엄마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 손. 손이요? 작고 거칠었는데 따뜻했어. 그 손으로 날 미워하고 또 안아줬지. 비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지은은 내 옆으로 다가와 머리를 기대었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 감촉 속에 오래된 사랑의 온기가 다시 살아났다. 밤이 되자 나는 찬장에서 청자 접시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금줄을 새로 감았다. 이번엔 얇은 실 대신 은빛 금사였다. 그 금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지은이 옆에서 물었다. 엄마, 그거 왜 감아요? 다시 이어지게 하려고. 다시? 응. 깨졌던 것도 언젠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나는 손끝으로 천천히 금을 매만졌다. 그 순간 달빛이 유리창 너머로 쏟아졌다. 부엌 안은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찼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그림자를 본 듯했다. 그녀가 미소 짓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나는 접시를 찬장에 넣었다. 그리고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시간의 마침표처럼 조용히 끝을 말하고 있었다. 지은이 내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손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다. 그 빛은 따뜻했고 아주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의 용서가 이제 막 우리 곁에 내려앉는 것처럼. 나는 속삭였다. 이제 우리도 살아야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어머니의 미소가 겹쳐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모든 사랑은 결국 이어지고 모든 상처는 언젠가 빛이 된다는 걸.